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자동화살비 산업기사 공개 문제 9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시퀀스 아웃풋 만들어주고요. F4 눌러서 다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토퍼 실린더 하강 버튼 하강, 상승 버튼 상승인데요. 터치 스크린 이렇게 돼 있고요. 테스트 동작 M10, M11, M20, M30, 31, M40, M50입니다. M10, M11부터 해줄게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하나가 있죠. 스토퍼 실린더는 편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센 리셋으로 껐다 켰다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상태로 바로 들어가면 M10을 눌렀을 때 M11이니까 셋 M12를 M15 정도를 해줄게요. 안 헷갈리게. 자, 그럼 M15가 켜졌을 때 뭘 하면 될까요? 스토퍼 센서를 작동시키면 되죠. 스토퍼 센서는 Y27입니다. Y27이에요. Y27 해주고요. 그러면 M11을 눌렀을 때는 꺼져야 되잖아요. M11이 눌렀을 땐 리셋 M15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컨베이어 10초 동작 버튼 누르면 10초 동작하는데 초 단위의 FND 계속해서 표시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작동하는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M20이거든요. 자, M22 눌리면 set M21. 그럼 M21이 눌렸을 때 21일 때 이거 시퀀스에서가 아니고 M21이 켜졌을 때 뭘 하면 돼요? Y는 컨베이어거든요. 컨베이어 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M21 켜졌을 때 T5 K50 그리고 T5가 켜졌을 때 리셋 M21 하면 일단 10초 10초였죠. 10초면은 T50이 아니라 100이죠. 자, 이러면은 일단 10초는 됐어요. 근데 약간 까다로운 게 동작 시간을 알려달라 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SM412를 사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SM412 INCP 컴배 시간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봐봐요. M20이 켜져 있을 때 동안 얘가 0.5초 켜지고 0.5초 꺼지겠죠. 자, 근데 저희가 신경 쓸 거는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0.5초 그리고 꺼지는 시간이 0.5초죠. 근데 저희가 이 구간만 볼게요. 이 구간이 돌아오는 게 몇 초예요? 1초죠. 이게 된 다음에 0.5초, 0.5초 지나고 1초 뒤. 그러면 이거가 이 SM412가 켜질 때는 항상 1초가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켜질 때 1씩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제 SM403으로 SM403으로 move 어디에 있는 값을 컴배 시간에 있는 값을 D100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초씩 탁탁 M21이 켜져 있을 때만 잘 올라가겠죠. 근데 영어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여기서는 딱히 초기화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M21이 꺼지면 그때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T5가 켜졌을 때가 10초 지났을 때니까 move PK0을 어디에 컴배 시간에 넣어라 해주면 되겠죠. 이거 한 김에 서버도 켜줄게요. 서버 레디 Y40 서버 레디가 쟀냐 YX40 레디 신호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Y41 서버 온을 시켜줍니다. 자, 이러면은 M20 이거 동작 시간까지 잘 됐고요. 영어로 초기화됐고 초고운전인데 원점 복귀를 먼저 했네요. 원점 복귀 먼저 하죠. 누르면
원점 복귀하고 뭐 원점 복귀 M52죠. M52 눌렸으면 set M51 51 살면 GP를 저는 사용할게요. GP 사용하는 법은 gp.pstrt 자 비트 16비트라 돼 있는 빈 16비트라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꽂혀 있냐 슬롯이 전 유닛 4라 했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네임은 어디에 그 값을 넣을 거냐 저는 D30 넣을게요. D30에 그리고 비트는 결과 값을 어디에 넣을 거냐 쟤는 M으로 시작하는데 얘는 M51이니까 M55에다 넣을게요.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줘요. move p k 9001 9001은 이제 9001을 넣으면은 9001을 넣고 기동을 시키면 1500번지에 9001을 넣고 기동을 시키면 원점 복귀를 해요. 근데 얘를 이번엔 GP를 사용할 거니까 어디에 넣어줘야 되냐 D32에 넣어줘야 돼요. 32 32 아닌 이유는 30과 31은 컴퓨터에서 사용해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고 그래서 2를 더한 32에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자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원점 복귀가 제대로 됐으면 M55 저희가 M55부터 시작을 했죠. M56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즉 원점 복귀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때 리셋 M51을 해주고 저는 위치 결정 완료라는 접점을 글로벌 변수를 하나 살려줄게요. 자 됐죠? 이런 원점 복귀 끝인데 여기에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원점 복귀 중에는 표시등이 전멸 완료되면 점등해라. 자 그러면은 아웃풋서 만들어 줄게요. M51이 살았을 때가 이제 원점 복귀 중이란 거고 그때 뭐 해야 된다? SM 412 0.5초 깜빡깜빡 거려야 된다. M40 하는데 이제 원점 복귀가 완료되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원점 복귀 완료 신호는 어디에 있냐? 유닛 넘버 4 저는 유닛 넘버 4예요. G에 817 번지의 4비트 네 번째 비트 점 4라 하거든요. 이게 나왔다는 거는 점등 원점 복귀가 완료됐다 완료 신호예요.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M30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상승 버튼 상승 속도 1000 하강 쪽의 속도 1000 아니 상승 1500 하강 1000이라고 돼 있어요. 약간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아주 쉽게 M30과 M31이 눌렸을 때 일단 뭐 해야 돼요? move p k0을 어디에 유닛 넘버 4에 G에 1517 1517번지를 제가 항상 말했죠? 뭐 하는 번지예요? 저 인칭 이동량이죠. 인칭 이동량은 조군전할 때 0이 돼야 돼요. 왜냐? 인칭 이동량은 한 번에 툭툭 하고 움직이는 건데 저거는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0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때 1518번지에는 몇을 여기다가는 set M32를 해주고 자 30이 눌렀을 때는 뭘 해줘야 될까요? 1518번지에 15만을 넣어야겠죠? 10만 너무 기나요? 뭐 PK 15만을 10, 100, 1000만 10만을 유닛 넘버 4에 G에 1518번지에 잠시만요. 값이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D 무브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무브를 썼죠? 이게 알아서 얘가 디버그 버그라고 알려준 건데 무브 D 무브를 쓰는 이유가 25만이라는 값을 제대로 다 저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브로는. 그래서 D 무브라는 곳에 D 무브로
두 가지 워드를 사용해서 나눠서 해주는 건데 제가 약간 뇌정지가 왔네요. 얘는 10만 저장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속도 따로따로 저장될 거고, 이 이후에는 원래 하던 대로 해주면 되겠죠. 상승 버튼이니까 Y49, 하강이니까 Y48,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누를 수도 있죠. 상호 인터럽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더미 접점을 켰으니까 꺼기도 해야겠죠. 꺼질 때는 언제로 설정하냐? 둘 다 눌리지 않고 있을 때, 그때를 꺼주기로 할게요. 리셋 M32. 사소한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끝났죠. 테스트 동작. 이제 2번 단속 연속 만들러 가봅시다. 시퀀스로 가서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원점 복귀 복귀를 버튼을 터치하면 원점 복귀 하는데, 단속 동작 되지 않고 원점 복귀 완료 단속 동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 저는 이 원점 복귀를 여기 원점 복귀랑 같은 그걸로 만들었어요. 번지로 M50, 얘도 M50. 그러면 이걸 한 이유는 일단 원점 복귀를 한 번도 안 만들어도 되고 M51이란 접점을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할 거냐? 단속 버튼이 M60이거든요. M60이 눌렸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공작물이 있어야 되죠. 공작물이 있어야 되니까 공작물 투입 센서, 저는 XF예요. 자, XF가 있고, 또한 원점 복귀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B접점으로 M51일 때만 K100을 W1 스텝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자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W1 스텝 방식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이것도 자기유지예요. 자기유지인데 조금 더 가독성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퀄으로 W1 스텝이 K100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만 작동할까요? 100일 때만 작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쭉쭉쭉 나가줄 건데요. 이거를 나가줄 거예요. 자, 100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급 전진을 해줘야겠죠. 글로벌로 만들어요. 자, 공급 전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전진 센서 X1이 들어오겠죠. X1이 들어왔을 때 move P 110을 W1 스텝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꺼지겠죠. 왜? 110이니까 W1 스텝이. 그럼 이거는 100일 때만 자기 유지하고 110일 때 꺼지는, 그러니까 110이 될 때는 공급이 전진이 완료가 됐을 때, 공급 전진이 완료가 됐을 때 알아서 끊어지는 시퀀스 만들어지는 거고 자기 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공급, 여기는 후진이겠죠. X 공급 전 후진 센서 X 제로가 들어오면, 제로가 들어와야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20 다음 공정으로 가라, 이러면 여기도 120이 아니니까 끊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원스텝 방식. 뭐 굳이 W 원스텝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자기유지보다 훨씬 간단하고 이름들이 다 한글이어서 보기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120이면 뭐 해야 돼요? 가공 실린더 하강과 가공 모터 회전이죠. 가공 실린더는 편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셋 가공 하강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공 모터도 셋 리셋이겠죠. 가공 회전. 자, 가공 회전이 켜지고 그 다음에 뭐가 켜져야 돼요? 가공 하강 센서가 켜져야겠죠. X4입니다. 그래야면 130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3초 지연해줘야 돼요. 저는 타이머도 한번 변수를 살려볼게요. T 살리는 방법, T를 붙인 다음에 3초 지연해주고 띄고 K 30 얼마나 해줄 거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글로벌로 저는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비트 타입이 아니라 타이머 타입으로 바꿔줘야 타이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T 3초 지연이 들어왔을 때 다음 공정으로 가라 하면은 3초 뒤에 다음 공정으로 가겠죠. 140일 때 뭐 해야 돼요? 가공 실린더 상승 리셋 가공 하강.
그러면은 가공 실린더 상승 센서 X5 때 150 다음 공정으로 가라. 자, 150일 때 뭐 해야 될까요? 가공부터 정지, 리셋, 가공, 회전. 가공 근데 회전은 그게 없죠. 센서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가공 회전이 꺼졌다면 B접점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160. 자, 근데 이거를 2회 반복해야 된대요. 물론 그 위로 가서 이거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어도 되는데 그거 너무 길어질 거고 프로그래머스럽지가 않겠죠. 전 그래서 얘를 160이 아니라 INCP 가공 횟수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더해줄게요. 그러니까 미리 더해줄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뭐가 두 번 하려면은 1 더해지고 한 번 올 거고 2 더해지고 열로 올 거잖아요. K2가 아니라면 뭐가? 가공 횟수가. 그럼 move 15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몇으로 보내야 돼요? 120으로 보내야겠죠. 120으로 보내야 다시 가공 하강 하겠죠. 근데 만약 2라면 다음 공정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160. 근데 2일 때 뭐도 해야 될까요? 가공 횟수를 0으로도 초기화해 줘야 돼요. 너무 기네요. 왜냐면은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공정을 시킬 때 2가 되고 3으로 여기 때문에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4, 5, 6 때문에 평생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없애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안정성 때문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하고 move p k0을 어디에 가공 횟수에 넣어라 이렇게 해준다면 2일 때 다음 공정으로 가면서 가공 횟수도 0으로 초기화가 제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됐죠. 이제 열로 가보겠습니다. 160일 때 송출 전진과 컨베이어 회전, 송출 전진 그리고 컨베이어 회전은 셋 리셋이겠죠. 셋 컨베 회전. 자, 그렇다면 송출 전진 센서와 X3와 컨베 회전인데 컨베 회전은 또 뭐가 없을까요? 저 센서가 없겠죠. 컨베 회전이 잘 켜졌다면 그냥 170. 자,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당연히 작동 안 하겠죠. 이따가 아웃풋에 가서 한 번에 이 Y 한 번에 다 줄 겁니다. 지금 그냥 코드부터 쭉쭉쭉쭉 짜보는 거예요. 자, 송출 전진했고 이제 송출 후진 해야겠죠. 송출 후진. 그 다음에 송출 후진 센서 X2. 원래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180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공작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송출 실린더가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후진을 하기도 전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시퀀스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이게 그 다음 시퀀스로 작동 안 할 거예요. 왜냐? 이게 지나간 후에야 얘 이 센서가 작동하고 있거든. 이게 지나간 다음에 요 놈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냐. 근데 이미 공작물은 지나갔죠. 이거는 지나갔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시험 봤던 곳은 이게 짧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안 먹었어요. 이미 지나가고 그러니까 송출 후진이 다 된 후에 이 재질 판별을 해야 되는데 다 됐으면 이미 이 재질 판별하는 센서를 지나갔거든.
그래서 저는 B접점 X3로 놨습니다. 자, 송출 후진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실전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A 접점을 X2가 맞는데 이런 식의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B 접점 X3로 두면 해결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질 판별해야죠. 재질 판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거리 지우지 말 걸 그랬는데, 자, 정말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센서는 용량형과 유도형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빛을 쬐고 있어요. 그리고 공작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자, 유도형은 그러니까 금속이 지나갈 때만, 금속이 입력받았을 때만 켜집니다. 그리고 용량형은 뭐든지 들어오면 무조건 켜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공작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라볼게요. 이게 지나갑니다. 용량형이 닿았어요. 이렇게 탁 용량형이 탁 닿았죠. 용량형은 X11이거든요. 자, X11에 닿았을 때 다음 공정으로 가라 돼 있죠? 190일 때 만약에 X12가 유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유도형에 닿았다. 그건 뭐예요? 철이란 거 있죠. 그때는 여기를 보면은 한 500 정도로 보내줄게요. 근데 만약에 요놈이 쭉 지나갔는데 유도형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태로 쭉 지나가 버려서 용량형을 지나쳤어. 그럼 뭐예요? 용량형에 하강 펄스가 들어오겠죠.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용량형에 하강 펄스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유도형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거겠죠. 유도형이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은 얘는 철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럴 때는 또 다른 비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00 정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0이랑 500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면 금속일 때는 500 행동을, 여기로 따지면 이 행동을 코딩해주고, 300일 때는 이 행동을 코딩해주면은 알아서 재질 판별을 하고, 알아서 금속일 땐 금속 행동, 비금속일 땐 비금속 행동을 하겠죠. 이렇게 재질 판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0, 이 금속이 짧으니까 500 먼저 해볼게요. 500이면 뭐 해야 돼요? 저장 박스 저장이잖아요. 저희가 시험 봤던 곳은 한 3초 정도 대기를 하면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T 저장되기 K30 정도로 만들고 글로벌로 만들게요. 그리고 타이머 바꿔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T 저장되기로 만들고 510 다음 공정으로 가라 하면 되겠죠. 510이 되면 컨베이어를 정지하래요. 리셋 컨베 회전. 컨베 회전이 잘 꺼졌다면 없어도 돼요. 없어도 잘 작동하는데 좀 높아짐에, 그리고 동일성을 주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520으로 보내라. 자, 520이 되면 뭐 해야 돼요? 0으로 보내면 되겠죠. 단속이니까. 이러면은 금속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비금속 이쪽을 할 차례죠. 하나 그냥 대충 아무거나 복사해서 300일 때 스토퍼 하강하래요. 스토퍼 센서는 편솔레노이드니까 셋 스토퍼 하강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고 스토퍼 하강을 하고 스토퍼 센서를 감지하면 다음 공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 줄로 X13이 스토퍼 센서거든요. 여기 있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원래는 X9가 스토퍼 하강 센서잖아요. X9가 들어오면 310으로 보내고 310일 때 X13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320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굳이 의미가 그냥 이게 이걸로 간 거잖아요. 근데 말은 똑같죠. 어차피
하강 센서 들어오면 다음 공정 갈 거고 스토퍼 센서가 들어오면 다음 공정 갈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합쳐준 거예요. 줄을 한 줄 줄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이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311대 자, 저희는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쳤죠. 이제 이거 열로 가야 될 거예요. 컨베이어 정지, 리셋, 컨베 회전. 컨베 회전이 잘 꺼졌다면 B접점 320으로 보내주고요. 320이면 서브리프트 하강. 서브리프트 하강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1번 위치는 1층 창고, 2번 위치는 2층 창고, 3번 위치 3층, 4번 위치는 흡착 위치, 5번 위치는 원점 위치. 자, 저는 이 서브리프트 하강을 어떻게 할 거냐면 GP 아까 만들어둔 GP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배시 파라메타로 배시 파라메타로 들어가서 여기 프로그램 열로 들어가서 여기에 GP가 있죠. 이 GP를 스캔이 제일 마지막에 되게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GP를 사용할 때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 GP 명령어를 건드려서 기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가 위에 있다면 그 얘가 만약에 이 메인이 맨 위에 있다면 먼저 기동 버튼을 눌리고 숫자를 넣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항상 맨 아래, 그러니까 GP 명령어가 있는 것은 맨 아래에 넣어줘야 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요. 320일 때 서브리프트 하강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사용한 move p를 이용해 줄게요. move p k4를 어디에? d32에 넣어줘야겠죠. 아까 사용한 gp 명령을 사용할 거니까. 그럼 이 gp 여기에 d32에 4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이 명령어를 툭 건드려주면은 기동을 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서버 하강 정도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gp가 서버 하강이 이렇게 상승 펄스로 건드려 준다면 싹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작동이 다 됐다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만들어준 위치 결정 완료로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M55, M56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M55, M56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두 개 쓰는 거 귀찮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로 합치려고 위치 결정 완료를 만들어 준 겁니다. 330. 자, 이렇게 하면은 하강을 할 거고 이제 공작물 흡착과 스토퍼 상승 해줘야 된대요. 330이라면 리셋 스토퍼 하강 과 뭘 해줘야 돼요? 공작물 흡착이잖아요. 셋 공작물 흡착 동작이라 할게요. 자, 흡착이 잘 됐다면 이 XC 흡착 패드 센서가 ON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토퍼 상승 센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거는 X8이죠. X8이 들어올 거고 XC 스토퍼 센서가 들어올 거예요. 아니, 흡착 센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340 다음 공정. 340이 됐으면 2초 지연을 시켜라. 그러면 T 2초 대기 K20 무조건 타이머로 바꿔줘야 합니다. T 2초 대기가 A 접점으로 들어온다면 350으로 가지고 350이라면 창고 위치 확인이래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꺼주고 여기 있네요. 5번 창고로 보내야 된대요. 5번 창고는 후진의 3층이죠. 후진의 3층이에요. 그럼 창고 위치 확인이니까 일단 후진을 시켜야겠죠. 여기서 이거를 창고 후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고 여기서 창고 후진 센서 XD가 들어온다면 다음 공정 360으로 보내줄게요. 360이라면 서브리프트 상승 어디로? 3층으로 가야겠죠. 아까 만들어놨던 이거를 그대로 복붙이 정말 잘 써야 됩니다. 3층이니까 3번
아까 여기서 보면 3층 창고는 3번이죠. 그리고 이거를 건드려줄 친구를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3층 이동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 3층 이동이란 애가 이 GP를 또 3층 이동 건드려줘야겠죠. 그리고 위치 결정 완료가 떴다면 370 다음 공정으로 또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리프트가 상승을 했다면 흡착 실린더를 전진시켜야 되죠. 370일 때 흡착 전진, 흡착 실린더 전진 센서 여기 있죠. XB가 들어온다면 380 380일 때 흡착을 해제해야 된대요. 그러면 리셋 흡착 동작이죠. 자, 흡착이 해제된다면 이 흡착 패드 센서가 오프가 될 거예요. XC가 오프가 된다면 390으로 보낼 거고요. 390일 때 뭐 해야 돼요? 흡착 실린더 후진, 흡착 후진, 흡착 실린더 후진 센서는 XA겠죠? XA라면 400으로 보내고요. 자, 400일 때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공정은 항상 원점 복귀를 하고 다음 공정을 해야 돼요. 전 그래서 여기다가 400일 때 원점 복귀를 그냥 시킬게요. 5번으로. 5번이 원점 위치를 했잖아요. 여기도 원점.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냥 원점 복귀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410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똑같이 GP에서 얘를 건드려 줘야겠죠. 원점 복귀 410으로 보내고 410일 때 0으로 보내면 되겠는데 저는 끝 마무리를 한 곳에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520으로 보내줘도 520으로 보낸다면 저기서 어차피 0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아웃풋을 싹 다 넣어줘야겠죠. 지금 한 거는 지금 동작시키면 아무도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Y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줄이는 꿀팁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열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Y27이 스토퍼죠. 일단 이중 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미리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Y2는 컴배죠. 컴배 회전 M40 없으니까 자 이제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공급 전진, 공급 후진, 송출 전진, 송출 후진, 가공 하강, 배출 전진 후진 없고 스토퍼 하강 저기서 썼죠. 흡착 전진, 흡착 후진, 흡착 동작, 창고 전진인데 창고 전진도 그냥 미리 써둘게요. 안 써도 창고 전후진 됐고 가공 회전 그다음에 컨베이어는 여기서 했죠.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Y만 쭉쭉 쓰는 거예요. 공급 전진 Y20, Y21, Y22, Y23, Y24, 흡착 Y28, Y29, YA, YB, Y20, YED, YE는 위에서 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단속 동작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연속을 해볼게요. 연속은 잠깐 꺼주고 연속은 뭐냐 5번 2번 창고에 적재하고 자 이런 걸 만들 때는 항상 처음부터 기본부터 생각을 할게요. 자, M72 눌렀을 때 72 눌리고 XF가 있다면 move PK 100을 하는 거 똑같겠죠? 근데 연속과 단속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연속 버튼을 눌렀을 땐
연속이라는 그냥 접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 520 여기서 0으로 갈 때는 언제예요? 연속이 꺼져 있을 땐 무조건 0으로 보낼 거고, 연속이 켜져 있을 땐 그냥 무조건 일단 100으로 보내볼게요. 이러면은 무한 반복하겠죠.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종료 조건을 볼게요. 자, 비금속 두 개를 모두 적재하면 공정 종료. 이거부터 차근차근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 적재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공정이 끝나고 1씩 더한 다음에 그 숫자가 2가 되면 공정 종료시키면 되겠죠. 전 그래서 여기다가 이 410에 왔다는 거는 공정 한 번이 무조건 다 싹 끝났다는 거 있죠. 이때 INCP 비금속 횟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비금속 횟수가 2가 되면은 공정을 두 번 한 거겠죠. 뭐를? 비금속 공정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아니다. K2가 뭐가? 비금속 횟수가. 그때는 100으로 다시 보내주고, 만약에 2가 됐다는 거는 두 번을 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보내주고, 연속이란 놈 리셋 연속 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얘를 연속일 때만 더해줘야겠죠. 자, 이러면 종료 조건 하나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연속과 단속의 차이점이 뭘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 말고 창고를 다른 곳에다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봐볼게요. 5번, 2번 창고예요. 자, 5번이고 여기 2번. 층이 두 개가 다르고 전진 후진이 다르죠. 먼저 여기로 가볼게요. 자, 창고 후진을 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처음 동작시켰을 때죠, 연속을. 아니면 단속일 때. 자, 그 말의 뜻은 아직 INCP가 안 더해졌으니까 0일 때. 0일 때는 무조건 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니다. K1이 뭐가? 비금속 횟수가. 어차피 단속은 절대 안 더해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이 아닐 거예요. 그때 무조건 후진을 시킬 거고, 1이라면 한 번 이미 공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참고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 한번 후진이 됐어. 그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왔어요. 1이어서 참고 전진을 시킨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후진 센서가 들어와 있어서 너 후진돼 있네? 후진 센서가 들어와 있어서 너 후진돼 있네? 그냥 바로 다음 공정 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공정 이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진해야 될 때는 전진 센서가 들어오면 X2가 들어왔을 때 360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게 뭐였죠? 층이죠. 층도 똑같은 걸로 해주면 됩니다. 얘는 더 쉬운 게 어차피 얘는 GP를 건드려주는 놈일 뿐이기 때문에 숫자만 다르게 해주면 돼요. 자, 1이 아닐 때는 이거고 1일 때는 몇을 넣어야 돼요? 1층 창고니까 1을 넣어주고 끝. 이러면 알아서 1층 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안 해준 게 있죠. 자, 0을 넣고 연속만 넣어주면 안 되죠. 뭐 해줘야 돼요? 또 아까 가공 드릴도 0으로 초기화해줬던 것처럼 얘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 이유는 두 번째 연속을 돌릴 때 3, 4, 5, 6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 여기서 1이 더해질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영원히 반복할 겁니다. 저희는 두 번만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연속 동작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여기까지 종료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초기화 비상정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약간 저는 이게 부가 조건이 없고 그냥 여기에 들어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M100으로 저는 버튼을 만들게요. 자, M100이 눌리면 set 비상정지라는 거 접점을 하나 만들게요. 자, 비상정지가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실린더 싹 다 후진해야겠죠. 그럼 일단 후진시키는 거에 싹 다 비상정지 요놈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러면은 뭐 가공 실린더나 그런 거는 아직 상승을 안 하겠죠. 스토퍼나.
그거는 이제 여기서 리셋을 시켜줄 겁니다. 자, 비상정지가 켜졌을 때 리셋, 이것도 이걸 보면서 할 거예요. 자, 리셋,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가공 하강, 리셋 스토퍼 하강, 리셋 흡착 동작, 리셋 가공 회전, 리셋 컴배 회전. 자, 그리고 리셋 아니 무브 P 더블 K0을 W 원 스텝에도 넣어줘야 되겠고, 또 K0을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아까 비금속 횟수 여기다가도 0을 넣어줘야겠죠.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 아까 글로벌 라벨 다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워드인 것들 싹 다 0 넣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배 시간, 여기는 안 넣어줘도 되겠죠, 딱히. 왜냐면은 테스트 동작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비상정지가 켜지면 또 뭘 해야 될까요? 실린더 싹 다 이렇게 되고 그걸 해야겠죠. 무조건 축정, 그 움직이고 있다면 축정지를 시키고 원점으로도 보내줘야 될 거예요. 서버도 초기화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정지가 켜져 있을 때 만약 BG 신호 X4C 움직이고 있다면 set Y44, Y44가 이제 축정지거든요. 축정지를 시켜라. 그리고 Y44 리셋을 시켜야겠죠. 셋을 시켰으니까 Y44가 켜져 있고 이코르 K1이냐 뭐가 유닛 넘버 4의 G에 809번지가, 이 809번지가 축정지 확인이에요. 사실 이 Y44만 써도 되는데 안정성 때문에 809번지 1이 들어가 있냐, 그때 뭘 해라? 리셋 Y44 해주면은 일단 축정지가 제대로 될 거예요. 언제만? 움직이고 있을 때만 축정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점으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지를 시키고 바로 원점 복귀 신호를 날리면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충돌이 나요. 그래서 저는 T 비상대기 K5, 그러니까 0.5초 정도의 시간을 줄게요. 0.5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원점 복귀 신호를 주는 거예요. T 비상대기가 켜진다면 그때 이제 무브 P K9001을 D32에 넣고 얘도 접점을 하나 살려줄게요. 비상정지, 비상원점, 그 다음에 GP를 건드려주고 얘도 비상원점 GP 건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위치 결정 완료하고 리셋 비상정지 하는 게 맞는데 이 위치 결정 완료가 이 축정지를 할 때 그때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시퀀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숫자를 넣고 얘를 돌리고 리셋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러면 비상정지도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부가 조건 한번 해볼게요. 금속 수량 및 비금속 수량을 FND에 표시합니다. 저장 완료, 적재 완료 4개에 대한 공정률을 퍼센트 단위로, 그러니까 20, 50, 75, 100, 25씩 더하라는 거 있죠. 그러면은 바로 해줄게요. 자, 500일 때는 금속이죠. INCP 금속 수량. 그 다음에 300일 땐 비금속이죠. INCP 비금속 수량. 해서 SM40 여기서 초기화니까 이것도 0으로 보내줘야겠죠. 0을 금속 수량에 넣고, 이런 거 이런 디테일 잊으면 안 됩니다. 초기화니까 무조건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하고 비금속 FND에 표시해야 된대요. 자, 110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SM403으로 해줄게요.
move k 금속 수량에 있는 값을 d110에 넣는다. 그리고 이째로 똑같죠? 비금속 수량에 있는 값을 d120에 넣는다.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공정률 얘는 25씩 더해줘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일단 썼던 방법을 해볼게요. 자, 공정률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적재 완료가 될 때 또는 저장 완료가 될 때, 그러니까 520일 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일 때. 그리고 있는 게 있네요. 여기를 연속일 때만 하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는데 연속이 켜져 있고 언제 플러스 25를 K25를 아니지 공정률에 K25를 더해서 공정률에 넣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공정률에 K25를 더해서 다시 공정률에 넣겠죠. 근데 이게 연속이 켜져 있을 때 계속 더해질 거예요. 25, 100 이렇게 바로바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게 이 화살표는 뒤쪽에 있는 게 상승펄스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25가 더해집니다. 이거 사용하는 게 조금 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어차피 이 금속 수량과 비금속 수량의 K25를 곱한다면 공정률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뭐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공정률 1은 곱셈해라. 금속 수량에 K25를 곱해서 공정률 1에 넣어라.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서 공정률 2에 넣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을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을 520에서 연속이 켜져 있을 때 move 공정률, 이거 여기서 또 더해줘야 되네요. 이게 제가 이래서 안 써요. 귀찮잖아요, 너무. 그리고 플러스 공정률 1과 공정률 2를 더해서 공정률 3에 넣어라. 뭐 이름은 알아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move 공정률 3에 있는 값을 어디에? D130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조금 뭐 많아지긴 하지만 조금 좀 더 난해하지 않은 그게 될 거예요. 어차피 금속 수량, 비금속 수량은 연속일 때만 더해질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면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이 비상정지 여기에다가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냥 안 해줘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뭐가? 부가조건 1이 끝이 나요. 약간 난해하죠. 이게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얘를 비금속 구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줬네요. 비금속 수량 얘 넣고 공정 1과 2를 더해서 3에 넣고 그 3에 있는 값을 무브해라. 언제? 520, 이 공정이 끝났을 때 3에 있는 값을 D130에 쭉쭉쭉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계속 쭉쭉쭉 늘어나기만 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기화 조건도 언제? 연속 동작이나 단속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move p k0을 어디에 넣는다?
비금속 수량과 비금속 수량 이렇게 하면 알아서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단속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러면은 조금 이해되시죠? 이해 잘 되셨을 거예요. 많이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해하셨겠죠? SM403 금속 수량 있는 값 110, 120에 넣고 어차피 금속 수량에 0이 들어가면 403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될 거고 0에 0 곱하면 0이기 때문에 공정률 1, 2, 3도 싹 다 0이 되고 그래서 초기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공정률까지. 자, 부가조건 2까지 해볼게요. 공작물 공급하기에 공급 실린더 전진하면 PL 점등합니다. 이거는 아웃풋에서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줄게요. 너무 쉽죠? PL은 M92예요. 자, 공급 실린더 전진하면 뭐예요? 자, 일단 연속이니까 연속이 켜져 있을 때를 다 기점으로 잡아줄게요. 공급 실린더 전진하면 공급 실린더 전진 센서 들어오겠죠. X1. 그때 뭐 해야 돼요? PL 점등. M90 켜지래요. 이러면 하나 끝났고. 적재가 시작되면 흡착이 된다면 0.5초 깜빡깜빡 거려야 된대요. 자, 흡착이 됐다는 거는 XC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M90 똑같이 켜주고 자, 적재가 완료되면 흡착이 해제가 됐다면 PL은 소등이 돼야 된대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 XC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둘이 약간 충돌이 나겠죠. 일단 SM412 써줘야 되는데 자, 이때도 작동을 계속 안 할 거고 이때도 계속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작동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조건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걸 XC가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준 접점이 하나 있었죠. 자, 얘는 그대로 냅두고 공작물 흡착 관련한 흡착 동작이란 접점이 있었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흡착 동작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흡착 동작이 켜져 있을 때 깜빡깜빡거리고 적재가 완료되면 흡착이 해제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흡착 동작이 꺼지고 흡착 동작이 꺼졌을 때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소등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 있었네요. 그냥 이렇게 꺼주면 되겠네요. 흡착 동작이 켜져 있을 때 0.5초 깜빡깜빡 적재 완료되면 꺼져라. 이러면 끝. 부가 조건이까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저도 뭔가 좀 버벅이고 많이 제대로 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